안녕하세요. 유니스탁입니다. 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전날에는 급락을 했다가 또 어젯밤에 간밤에는 또 급등을 이렇게 하고요. 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아, 자, 테슬라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자, 전날 이렇게 전일에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들 뉴스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가서 나토와 합의 틀에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 문제가 리스크로 나왔었는데 그 리스크를 없애줬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무력 공격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네, 그 그린란드 관련해서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관세 매기지 않겠다. 예. 이 두 가지를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이 앞으로 뭐 2배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그동안 많이 겪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작년 2, 3월 달에 있었던 이 관세 위협.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관세를 그대로 매기지 않고 더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중국에 뭐 250% 관세 매긴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을 했다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이렇게 좀 빠져나오게 됐죠. 예.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 전쟁 위협이 있다가 전쟁이 없어지면은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행이다. 휴 하면서 이제 괜찮다. 다행이다 하면서 하락했던 것은 그 걱정 때문에 하락했던 거죠. 예, 그 걱정으로 하락했다가 그 걱정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근원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예.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예. 이것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재료라는 거. 재료는 이제 뉴스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정황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 예. 뭐 거시적인 재료고 어떤 회사에서 뭐 신제품을 개발했다. 이제 미시적인 어떤 그런 한 종목에 따른 재료. 이 재료하고 뉴스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악재와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인지상정인데, 예. 호재가 계속 나오면 그 호재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악재가 계속 나오면 대체적으로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네. 이 말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뭐 1 더하기 1은 2다. 예.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요 시점 이후에 이게 호재가 더 나올지 악재가 더 나올지 미리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도 갑자기 세게 나왔죠. 예,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체포하는 일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가 바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네. 그래서 증시를 예측한다 했을 때 앞으로 증시를 이렇게 크게 밀어 올려줄 만한 커다란 호재가 나온다. 그럼 그 호재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악재가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이거를 미리 알아채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논리를 피냐면 세력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 것이다. 세력들의 정보원들이 행정부 각 기관 내 CIA 무슨 뭐 또 미국의 국무부 미국의 저기 백악관 네, 그런 데에서 미리 정보를 세력에게 팔 것이다. 그래서 그 세력 그러니까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세력은 하락하기 전에 미리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고점을 형성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등이 굽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 등이 굽는 기간 동안에 왜 못 가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못 갈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까?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생각지 못했던 큰 악재가 딱 터지는 거죠. 세력은 이런 일이 터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구나. 아마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의 정부부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 러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미리 숏배팅을 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뭐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020년 이때 있잖아요. 네.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에 이때로 가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무 징조가 없었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죠. 예,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이게 터졌죠. 이런 거 보면은 몰랐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이 정보의 그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아마 10명에 그러니까 100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80명 이상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고 이제 접하게 되는 뉴스 우리는 이제 이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력들 미국의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뭐 각종 그 뭐 한 100조 이상씩 굴리는 그런 기관들, 헤지펀드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정보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정보가 같을까? 물어보면 아닐 거다라고 의심을 다들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이제 미리 이제 좀 더 이제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이 차트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비교적으로 무기가 약한 무기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장검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쑤시개를 들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음. 증시에서 정말 미리 정보만 알 수 있다면, 팬데믹이 터질 거라는 것을 미리 정보만 알 수 있다면 여기서 숏을 하면은 이만큼 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꿈꾸는 게 그거죠.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는 선거 있고 하던 그 시절에 작년에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매집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자, 이제 테슬라로 돌아와서 이 테슬라 차트에서 지금 보면은 이 120선, 이 120선 여기서 찍고 반등하고 이렇게 가는데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목표가까지 이렇게 가죠. 근데 저점을 깼다가 고점 돌파했다가 전 저점 깼다가 고점 돌파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차트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을 하나씩 더 올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셨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이것이 이제 깨질 때가 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고점 올려서 이렇게 가면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조정을 했다가 또 가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깨져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좀 사람들이 이제 어이구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할 때가 왔구나 하고 이제 바닥에 샀던 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았다면은 좀 더 밀어붙였다면은 극한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이제 협상 전략이 뭐냐면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의 반응을 보고 이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이제 세게 밀어붙입니다. 예. 근데 뭐 타코라고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타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바로 그 이제 반응이 나왔죠.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바로 증시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하락을 딱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바로 이걸 진화하지 않으면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게 이쪽으로 밀려버릴 것 같으니까 바로 진화에 나섰죠. 상대가 이제 세게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이제 발을 빼는 거죠. 계속 싸우지 않고. 이런 어떤 협상의 전략을 많이 그동안 보여줍니다. 심지어 막 유럽 국가들이 월드컵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의 증시는 뭐 심플하게 보면 호재가 더 가해지면은 올라갈 것이고 기껏 반등시켜 놨는데 여기서 또 다시 악재가 나온다. 그럼 밀려버리겠죠. 근데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참 애매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냥 차트의 흐름을 놓고 이렇게 보는 건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만 하면은 계속 호재 나오면서 더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가 많이 급등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재가 나옵니다. 예. 악재가 없으면 상승을 많이 한 거 자체가 악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악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인제 상승 많이 한 거 자체가 악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제 그 수익 실현 매도 매물이 나온다. 수익 매도 매물이 나온다 하면서 이것도 악재다. 예 하면서 그렇게 인제 이상하게 주가만 많이 급등하면은 악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인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던 악재가 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뭐 인제 추측을 할 수 있는 추측컨대 만약에 여기서 인제 급등세가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제 상승을 한다. 그럼 거기에서 악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도 그랬고. 예. 어 자 그다음에 인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도 아마 차트를 보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여기에서 작년처럼 또다시 쪼끔 더 시간을 끌면서 이제 극한 대립으로 가게 되면 정말 뭐 나토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이렇게 된 이 추세를 여기다 시간을 쪼끔 이게 빨리 이렇게 입장 선회를 하지 않고 쪼끔 더 시간을 끌었다면 이게 라인이 인제 무너지면서 훨씬 더 하락이 깊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한 일 주일 정도만 더 이 사안을 끌고 갔다면 더 극한으로 그래서 미국도 막 뭐 그린란드에 막 이제 군인들을 급파하고 막 뭐 군함들을 막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인제 갔다면 그래서 진짜 뭐 유럽과 인제 나토와 인제 전쟁을 하는 직전까지 갔다면 이렇게 인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주가가 인제 이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그런 싸움을 벌였다. 예. 그러면 여유가 좀 있죠. 예. 그래서 그 싸움을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고 쪼금 더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거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싸움을 끌고 가기에는 이 차트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래서 인제 지금부터는 인제 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미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 자꾸 머리를 우리가 막 써서 '이 이후에는 호재가 더 나올까? 악재가 더 나올까?' 요런 것을 인제 한번 자꾸 이렇게 막 예측을 해 봐야겠죠. 네. 지금 뭐 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AI 혁명이 견고하고 기업들이 AI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죠. 시장에서 지금 가장 그래도 부여잡을 수 있는 끈은 이 추가 금리 인하죠. 중립금리 같은 거 3%대 중립금리를 깨버리고 1%대까지 내려버린다. 그리고 돈 풀기를 쫙 해버린다. 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나중 문제다. 예. 일단 돈을 쫙 풀어버려서 경기를 부양한다. 월드컵이라는 큰 축제도 있고
분위기는 좋죠. 월드컵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예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인제 다른 인제 저쪽 민주당 지지층들 불만도 좀 잠재워야 되니까 경기를 살려야 돼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물가는 고물가 상태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갑에 돈이 굉장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중간 선거를 치르면 뭐 필패죠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라는 좋은 분위기도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돈풀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인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제 5 월에 이 연준 의장을 또 바꾸죠. 임기가 다 된 파월 의장은 그만두고 이제 5 월에 벌써부터 인제 예전에 그린스펀, 앨런 그린스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원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분이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나게 푸신 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상승한 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톡 이게 무너져 갖고 톡 떨어지면 큰일 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주가는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꺾이고 예 경기 나빠지고 물가 오르고 중간 선거 필패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네 좀 우울해지겠죠. 네. 그리고 인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제가 예전에 어떤 주인공 신드롬이라는 이야기 해 드렸는데 모든 뭐 정치인들이 다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 언론의 무관심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일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세계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게 하게끔 자신의 입만 사람들이 바라보게끔 집중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일을 벌려야 된다. 음. 그래서 인제 예상컨대 앞으로 조용히 이렇게 지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음. 또 무슨 일을 벌릴 것이다. 네. 자 감사합니다.